성종칠로 90억 원 성종 9년 8월 24일 개축 첫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안철양이 아래기르는 전하께서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숭의하며 이단을 배척하시면서 사사의 땅은 오히려 없애지 아니하시니 진실로 여러 사람의 마음에 개운치 못합니다 하고 정은 윤희소는 말하기를 사사의 전투를 둔 것은 본래 기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기도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허탄하고 망령된 일인데 하물며 승도들은 땅의 생산을 가지고 그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빨리 도로 거두어 군자에 충당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자 영사 김국광이 대답하기를 사사의 땅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주주에게 되는 자가 자기의 물건으로 삼아 승도 가운데 비록 굶주리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눠주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대간의 말에 따르소서 하였다. 윤희손이 말하기를 중이 세금을 거둘 때 백성을 침탈하는 일이 실로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있는데 중이 어떻게 백성을 침탈하겠는가? 수령된 자가 중이 백성을 침탈하도록 한다면 어찌 수령 자리에 있겠느냐 하니 윤희손이 말하기를 학렬과 같은 자는 그 강포함이 막심하여 백성들이 호소할지라도 수령 또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수령과 관찰서는 마땅히 검찰할 것이지만 선왕때의 일을 갑자기 고칠 수 없다 하므로 안철양이 말하기를 전장 법도는 가볍게 고칠 수 없으나 이 같은 일은 마땅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원각사의 조라치를 없애도록 청하였으나 옳지 못하다고 하시고 낙산사의 옛길을 개통하도록 청하였으나 옳지 못하다고 하셨으며 승직을 없애도록 청하였으나 옳지 못하다고 하시니 이제 이 일도 옳지 못하다고 하시는 등 하나도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신은 진실로 실망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마침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전장 법도는 문물 제도를 말한다. 성종실록 90억 원 성종 9년 8월 24일 개축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임무생의 상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삼가 영락 22년 본조의 수교를 살피건대 이르기를 한림 조탁의 아내 나씨가 그 동생 임윤덕의 아내 나씨는 모두 남편이 죽자 3년 동안 여묘살이하고 형제가 종신도로 같이 살면서 우애의 도리를 다하였으므로 모두 높일만하니 복호하고 정문하여 포장하라 하였고 정통 9년 3월 초 10일에 도승지 이승손의 본교에 이르기를 나시 자매의 자손은 복호하고 전세의 모든 요역을 면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임무생은 진실로 임윤덕의 아내 나시의 친 손자이니 청컨대 수교에 의하여 복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0억 원 성종 9년 8월 25일 갑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안선이 아뢰기를 어제 경년에서 사사의 땅을 없애도록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으시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중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백성의 식량을 좋은 먹으니 이미 옳지 못한데 또 공전의 수입을 먹는 것이 옳겠습니까? 한유가 말하기를 농사 짓는 집은 하나인데 곡식을 먹는 집은 여섯이니 어찌 백성이 공궁하고 또 도둑질하지 않을 것인가 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지금의 백성이 공궁하고 도둑질을 함을 면치 못할 듯합니다. 청컨대 사사의 전토를 개혁하여 민폐를 없애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영사, 윤사헌, 지사, 강희맹이 대답하기를 중은 과연 일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절의 땅은 조종조로부터 있었으니 갑자기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의 구례를 다 개혁할 수 있는가? 하니 안선이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을 모두 개혁할지라도 누가 옳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지금의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조종의 옛 제도를 고칠 수 없다고 하나 조종의 옛 제도도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면 고친 것이 또한 많은데 절의 땅만 고칠 수 없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만약 그 땅을 갑자기 없애 중돌로 하여금 그 생활을 구제하지 못하게 하면 장차 일어나서 도둑이 될까 두렵다. 또 중돌이 비록 하는 바가 없을지라도 이들 역시 하늘이 내신 백성인데 만약 굶주리면 국가에서 구제해 주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안선이 말하기를 절의 노비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세종께서 혁파하였는데 중돌이 일어나서 도둑이 되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수신전 율량전은 백성들로 하여금 절일을 승상하고 염치를 힘쓰게 하는 것이니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의 땅을 수신전 율량전으로 만들면 나라의 유익함이 어찌 크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유사와 각도로 하여금 도첩이 없는 중은 잡아서 군에 소속시키게 하였는데 만약 저의 땅을 모두 빼앗으면 도첩이 있는 중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는가 하니 안선이 말하기를 만약 있고 먹을 것이 없으면 스스로 농사하러 돌아가서 근본을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정은 유인호가 말하기를 전번에 중들의 화식과 승직의 제도를 검하도록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모두 윤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윤사헌이 말하기를 저의 땅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고치기 어렵고 벼슬을 주는 일도 양종이 있으니 진실로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화식은 금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으며 강희맹이 말하기를 중들은 스스로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것을 명분으로 삼으면서도 화식을 하니 명분과 실상이 서로 맞지 아니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중으로서 화식을 하는 것은 비록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나 궁한 백성이 꾸어서 굶주림을 면하니 이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된다 하였다. 강희맹이 말하기를 백성의 곤궁을 구제하는 것은 과연 큽니다 하자 유인호가 말하기를 중이 화식을 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작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은 큽니다. 하물며 그 재물은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니고 절에 소속된 땅의 세를 거둘 때 남도로 거두어 백성에게 구워주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세를 거두는가 하니 강희맹이 말하기를 절의 소속된 토지의 세는 분수에 쓰이는 것인데 분수는 바로 성상의 일을 비는 것입니다 하자 안선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복을 간사한 데서 구하지 아니하며 이미 축수제를 파하였는데 어째 중들이 빈다고 해서 성상의 몸이 이익이 있겠습니까? 저의 토지는 한갓 백성을 착취하는 미천이 될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의 옛 제도로 다시 고칠 수는 없다 하니 안선이 말하기를 신등이 전일에 원각선 내불당의 주라치를 없애도록 청하였더니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내가 장차 그 까닭을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상고하였으나 다만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안선이 말하기를 신등이 근래에 승도의 일을 여러 번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자 안선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지금은 비록 좋아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신은 그 조짐을 깊이 두려워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수신전은 과전을 받은 사람이 죽을 때 그 아내가 수절할 경우에 주는 전지이다. 율양전은 나라에서 나이 어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되던 토지이다. 화식은 재산을 날립니다. 분수는 부처 앞에 향불을 피우고 불도를 닦음을 말한다. 성종실록 95군 성종 9년 8월 2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좌수나 대관 석견수 종국길 상진군 추포 백기수 맹무차가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고 외 첨지 평송 이라 쇠문이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오경 정의는 바로 당나라 공령달이 편찬한 것인데 그 가운데 얘기는 잔결된 곳이 많으나 다른 경은 그 판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찍이 개성부에 있을 적에 공인이 훔쳐서 빚을 만들어 팔았는데 신의 아비가 유수로 있을 때 보고 곧 조정에 알리자 세종께서 서울로 실어 오도록 명하여 지금 외교 교서에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청컨대 명하여 한 벌을 박아서 그 없어진 곳은 보충에 새겨서 널리 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목을 강하다가 장헌이 곽숭도에게 사사로이 말하기를 하늘을 잇고 근본을 배반하니 상스럽지 못함이 더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였다는 데 이르러 시독강 이 우보가 아뢰기를
당나라 장종은 간하는 말을 받아들일 아량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잇고 근본을 배반하면 상스럽지 못함이 진실로 큰일인데도 바로 아뢰지 못하였으니 임금이 된 자는 마땅히 언로를 크게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의무 왕도는 아비를 죽인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위하여 수명 한 단을 헐었으니 이는 장종의 큰 과실입니다 하였다. 사경 조위가 아뢰기를 장종은 직위가 영민하고 과장성이 있었으나 덕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양나라를 멸한 뒤에 점점 교만해졌고 또 곽숭도가 성혜에게 절하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곽숭도가 절하지 아니한 것이 옳은가 하니 이 후보가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만약 성혜가 과연 능히 바람을 부리고 비를 부릴지라도 장종을 위하는 자는 진실로 굽힐 수 없는데 만성의 높은 몸으로서 절하고 심지어 황후를 데리고 같이 절하기까지 하였으니 더욱 잘못입니다. 대저 중은 죽어서 인과응보를 얻는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되게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이 깊이 믿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 곽숭도가 장종에게 이르기를 아무리 좋은 대와 한가로운 관이라도 오히려 답답하고 더운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하였다는데 이르러 이 후보가 말하기를 곽숭도의 말이 과연 옳습니다. 장종이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친히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강적이 멸망되지 아니하여 원수 갚는 것을 깊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더위를 알지 못하였으나 외헌을 이미 없애고 해내가 안정되자 아무리 좋은 대와 한가로운 관이라도 오히려 답답하고 더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종이 양나라를 멸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정신과 직위가 편안하고 견드려워졌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아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것을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5일 갑인 5번째 기사 일찍이 평안도의 벼슬을 지낸 여러 재상들을 특별히 불러서 이를 의논하였다. 허정, 어유서, 김견수, 이극균, 하수부, 박승손, 박양신이 의논하기를 군사가 가게 될 도로는 이 산에 2군데, 만포, 벽동, 벽단에 각기 1군데인데 그 험하고 평탄한 것과 멀고 가까운 것과 진을 칠 형편과 저들이 사는 형세를 정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관 및 만으로서 그를 알고 지혜가 있는 자를 골라서 건장하고 용맹한 토병 대여섯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길로 나누어 가서 능히 정탐하는 자가 있으면 가자하거나 혹은 면포 20필로 상을 주도록 하소서. 또 군사가 건너갈 배를 그때에 임박해서 갑자기 준비할 수 없으니 각변 여러 진 구자의 배를 철도사로 하여금 점검하여 개달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이 조자랑 조숙기를 평안도에 보내어 위의 의논을 가지고 철도사에게 부탁하게 하고 평안도 철도사 성귀달에게 유시하기를. 더근데 변경에는 바람이 차가워서 다른 지방보다 심하다고 하니 척구하는 군사가 심한 추위와 눈, 비에 그 고통이 비할 수 없을 것이므로 진실로 가볍다. 우선 저고리 250벌을 조숙비에게 보내니 경이 그것을 받거든 군사에게 나누어주고 겸해서 내 뜻을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후자는 변방의 국경지대인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 있는 요회지에 군사시설을 갖춘 작은 관방을 말한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5일 갑인 6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양계의 부방 갑사가 각각 3,400명이고 채아가 400명인데 매년 주는 녹봉이 정포 235필입니다. 정포는 본도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매년 경중의 면포를 역으로 운반하여 내려보내어 주었으나 매년 역으로 운반하여 내려보내는 수고와 배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양계의 연변의 각고을 노비의 신공인 정포를 상납하던 것을 없애고 군사의 녹봉에 채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공은 노비가 신력 대신에 바치는 공물이다. 16세에서 60세까지의 공천일 경우 노는 면포 1필, 저화 20장이고 비는 면포 1필, 저화 10장 매년 사섬시에 바치며 사천은 노는 면포 2필, 비는 면포 1필 반이다.
성조실록 95군 성종 9년 8월 2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95군 성종 9년 8월 2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최반이 아래기를 이제 태감 김보의 아비 김순복을 정조부사로 충당하였는데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지평 이세광이 말하기를 사명을 받던 자는 모름지기 재주가 전대할 만한 사람을 써야 할 것인데 김순복이 환자의 아비로서 중국에 사신 가는 것은 국가의 체면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보가 여러 번 청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따른 것이다 하였다. 이나여 우승지 홍기달에게 이르기를 김보가 김순복의 일을 청한 것은 이미 상고하였는가? 하니 홍기달이 말하기를 신이 이미 상고하였습니다. 주문사, 윤필상, 사은사, 현석교의 행차에 김보가 모두 청하였습니다 하였다. 최반이 말하기를 김순복이 북경에 가서 불의의 일을 범하면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견책을 더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영사 노사씨는 말하기를 이전에 중국 조정에 들어간 환관이 본국에 이르러 족친에게 벼슬을 제수하도록 청하며 예서를 허락하였고 중국에 있는 자가 검언대를 보내며 청하기를 아무개는 나와 숙질이 가니니 이 품직을 제수하도록 청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조정에서 또한 따랐습니다. 이같이 하여 거치지 아니하면 가령 판서 참판의 벼슬을 제수하도록 청한다고 해도 일일이 들어주겠습니까? 이제 김순복은 급하게 들여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지사 이급배가 말하기를 우리 조정에서 부득이 김보의 청에 따라 보낸다면 오늘이나 후일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보내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세광이 말하기를 국가의 모든 일이 중국에 누설되는 것은 반드시 황관의 친족이 사사로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알지 못할 것인데 참컨대 김순복을 보내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대국을 섬기는데 어찌하여 황관에게 힘이 있겠는가? 그러나 황관도 도움이 없지는 아니하다. 김보가 매우 힘써 청하니 다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최반이 또 아뢰기를 산품 이하의 벼슬을 제수한 뒤에 정조에서 모두 대간에게 아리는데 별조만은 알리지 아니하니 비록 허물이 있는 자일지라도 알 수 없습니다 하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당초에 별조는 관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관제에 실었으니 대간에 알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 극배가 말하기를 요즘 법을 세움이 어지러워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 일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반드시 새로운 법을 문득 따로 세우니 이의 대체에 어떠합니까? 개국 이후로 세종조에 이르러 법제가 크게 갖추어져서 진실로 부족함이 없는데 세조조에 대전이 이룩되어 만세에 전하였으니 마땅히 준수할 따름이며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이 세간과 최반이 절의 땅을 혁파하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극배에게 이르기를 어제 경에게 채탐하는 것에 대해 의논한 것을 보이게 하였는데 경이 그것을 보았는가? 만약 중국에서 징병을 하면 따르지 아니할 수 없으며 만약 가서 치자면 정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의논하였는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이제 군사와 백성이 쇠잖아요. 내가 따르지 않고자 하니 도리에 옳지 못하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이극배가 말하기를 신이 그 의논한 것을 보았습니다 했다. 노사신이 말하기를 중국이 우리나라를 외국처럼 대접하지 아니하니 중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전 정해년에 바야흐로 이 시해를 토벌하였으므로 북쪽 지방이 쏠아나 있는데 중국에서 징병을 청하자 세조께서 황제의 명령을 어기기 어려워 북방을 토벌하는 군사를 나눠보내어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때에 이르러서는 따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극배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이 일을 아뢰고자 했는데 지금은 형편을 보니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해년의 서쪽 정벌 때에는 저들이 방비하지 아니할 때를 틈탔기 때문에 승리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이미 중국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전일의 일을 징계하였으니 반드시 엄하게 방비할 것인데 우리 군사가 험한 곳에 깊이 들어갔다가 만일 실패하면 오랑캐에게 업심여김을 당할 뿐 아니라 반드시 후세의 비웃음을 끼칠 것이므로 가볍게 거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중국이 우리를 지극히 후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명을 어길 수 없다고 한다면 군부의 명을 신자가 또한 간하여 거치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이의 옳고 그름도 생각지 아니하고서 일체 따르고 의김이 없겠습니까?
비록 세조께서 이미 따랐다고 할지라도 세종께서는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역시 그 사세를 헤아릴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만약 따르지 아니하면 중국에서 반드시 노여워할 것이다 하였다. 이 극배가 말하기를 지금 중국은 그러한 달자 따위와 같지 아니하여 비록 노여워할지라도 어찌 우리에게 갑자기 병력을 가하겠습니까? 만일 할 수 없다면 군사를 보내어 변을 기다려 나아가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명을 따른다면 어찌 머뭇거리면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극배가 말하기를 가함을 보면 나아가고 어려움을 알면 물러나는 것이 병가에 정해진 일인데 형세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전대는 남의 물음에 지혜롭게 혼자 대답할 수 있어 외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형제의 전제하기를 대전 성록에 절도로 2번 범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고 했는데 율문의 3번 범한 자를 교형에 처한다는 법과 어긋남이 있으니 이미 잡아서 주국한 자 이외에 일체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6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등량 영안북도 절도사 정난종에게 하사하기를 내가 듣건대 도내의 경흥, 부황암 등지는 토지가 기름져서 우리 백성이 개간하여 견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기축년 동안에 고단하다고 하여 경작을 검하였으나 그 백성이 도리어 저들과 함께 경작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주의를 입었다. 우리 백성이 경작하지 못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경작해 먹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으로 본도의 일을 아는 자에게 의논하니 혹은 경작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혹은 경작하지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의논이 한결같이 아니하다. 경등은 적당하고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같이 살펴서 아래라 하였다. 고구다는 외로워져서 의지할 곳이 없음을 말한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6일 을묘 5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도연부성 동정 백효원은 집이 매우 가난하나 어버이 섬기기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하였는데 일찍이 흉년을 만나자 쌀을 구걸하여 아버지의 이바지하였고 아비가 죽자 흙을 재다가 무덤을 만들었으며 어미가 죽자 합장하여 6년 동안 여묘하였는데 애통하는 정이 초상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학생 박유효는 집이 가난하나 어버이를 복양하는 데 맛이 좋은 음식을 끊이지 않게 하였고 아비가 죽자 여묘하면서 스스로 밥을 지으며 그 어미의 병이 위독하자 그 똥을 맛보기까지 하였고 어미가 죽자 합장하여 5년 동안 여묘하였습니다. 학생 임기달은 부모가 연달아 죽자 혼자 몸으로 혁을 져서 무덤을 만들고 아무리 비와 눈이 내려도 무덤 곁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6년을 지냈으며 음식을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올려서 살 때와 같이 섬겼습니다. 행부사정 황신의 어미는 나이 79세로서 온역으로 하루낮 하룻밤을 기절하였는데 지성으로 구하여 다시 살아나자 마음을 다해 복양하니 온 고리 효성을 칭찬하였습니다. 전 녹사 민계점은 나이 겨우 13살에 아비가 죽었는데 슬퍼하는 것이 성인과 다름이 없었고 어미를 따라 상중에 있으면서 3년을 마치도록 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처음에 녹사로 돌아왔다가 어미가 홀로 사는 것을 생각하여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서 46년 동안 친히 맛있는 음식을 이바지하여 힘을 다하여 복양하였고 어미가 죽자 여묘하면서 아침 저녁의 상식을 평일과 다름이 없게 하였으며 염장이나 채소 과일을 끊고 입에 넣지 아니하니 종족이 억지로 권하며 좁쌀 죽만 마시고 슬퍼하고 애처로워함이 지성에서 나왔으므로 향리에서 듣고 보는 자가 감동하여 그 효성에 감복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청컨대 모두 즉시 제주에 따라 서용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온역은 연병이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천추사 김영견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9일 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김유가 아뢰기를
신등이 요즘 여러 번 저의 땅을 혁파하도록 청하였으나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통하고 한스러움이 진실로 깊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10년에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여서 모든 일에 해로움이 있는 것은 모두 없앴는데 석시의 일만은 매양 옛 제도라고 하면서 고치지 아니하시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신전과 휴령전은 진실로 좋은 제도인데도 세조께서는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과전을 없애고 직전을 만들었는데 한면 이 중들이 앉아서 공전의 수입을 먹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부처를 승상해서 믿는다면 대간에서 농정함이 옳거니와 만약 선왕의 정사를 한번 개혁하면 뒤에 의논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 일은 고쳐야 하고 아무 정사는 바꿔야 된다고 할 것이니 장차 일마다 고치게 되면 진실을 옳지 못하다 하였다. 김유가 말하기를 선왕의 정사에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은 것으로 고칠 만한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소매 속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아무절의 논과 밭이 몇 결이고 아무절의 승위전이 몇 결인데 모두 9,900여 결입니다. 신이 호조에 물으니 문묘에는 토지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 절의 땅은 이와 같은데 문묘에는 도리어 한 일항의 밭도 없습니까? 청컨대 절의 땅을 괴히 혁파하도록 하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영사 정창손이 말하기를 신이 보건대 역대에 이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선왕의 옛 제도이므로 고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우리 태조께서 불교를 중의하였으니 사왕이 고치지 않아야 마땅할 것인데 태종께서는 사정과 노비를 혁파하여 속공하였습니다. 만약 태종께서 이때 혁파하지 아니하였으면 뒤에 반드시 고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도 이때에 단단히 혁파한다면 태종께서 노비를 혁파한 것과 동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일을 어찌 갑자기 개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대비께서 위에 계시는데 선왕께서 세운 바를 모두 개혁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 하니 김유가 말하기를 양종의 원각사는 능침을 위해 창건한 것이므로 오히려 가하다고 하겠으나 향화를 올리고 비는 것도 없이 전세를 힘들이지 않고 넣은 것은 진실로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없애려면 다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김유가 말하기를 다 없애는 것은 본래 신등이 원하는 바이지만 전하께서 조정의 예법을 고칠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같이 청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해서 하겠다 하자 김유가 말하기를 만약 참작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어느 날에 개혁하겠습니까? 비록 선왕의 일을 차마 고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신이 생각하건대 선왕의 영이 하늘에 밝게 계심으로 일에 해가 있는 것을 고치면 역시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청컨대 모름지게 개혁하여 대성인께서 하시는 일이 보통보다 만배나 뛰어남을 보이소서 하였다. 사관 경준이 말하기를 신등이 만약 원각사를 헐고 중을 모두 죽이기를 청한다면 진실로 따를 수 없겠으나 이같이 자질구레한 일은 비록 혹시 고친다 하더라도 대비께서 어찌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지난번 예문관으로 하여금 역대에 불교를 배척한 상소문을 초하에 올리게 하시자 조야에서 지극히 좋은 정치를 하시리라고 바랐었는데 이제 이 일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청컨대 대비께 아래여 개혁하신다 매우 다행히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말이 옳다. 그러나 내가 만약 불구를 맞이하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하자 김유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비록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선왕께서 부처를 좋아하셨던 해독을 이제 오히려 없애지 아니하시니 이 해로움은 부처를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대전의 법일지라도 만약 현재 해가 있으면 모두 다 고쳤는데 승도의 일을 이르러서 매양 선왕을 일컬으면서 고치지 아니하시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낙산사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한 것과 강릉의 지혜의 은은 모두 옳지 못한 일 가운데 큰 것이므로 즉시 혁파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지사 홍응이 말하기를 산맥을 밟아서 허물어뜨리고 칭탁하여 길을 막은 것이 이미 잘못인데 한며 해산물이 절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금하는 것입니까 하였으며 좌보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종실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직전은 한도가 있어 매양 군자로서 절급함으로 군자가 해마다 줄어드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절의 땅을 혁파하여 종친에게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 공신전 직전을 이미 관에서 거두게 하였는데 사사전만은 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거두기를 허락하여 방자하고
횡포하게 하였으니 그 땅을 경작하는 임자가 무슨 죄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의 땅을 어찌 관에서 거둘 수 있는가? 하므로 홍응이 말하기를 공신전 직전은 관에서 이미 세를 거두는데 저의 땅만 관에서 거두지 못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직전은 세조 12년 1466년에 과전을 고쳐서 제정한 사전의 하나이다. 개국 후 공신적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또한 과전의 세습화와 관원의 수가 많아져서 경계의 과전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전을 현직자의 하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9월 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병조참판 김순명이 와서 아뢰기를 동청례가 휴가를 받아 장차 그 고향인 회령에 가서 성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듣건대 중국에서 창병한다는 말이 있으니 동청례의 형인 동아망합이 건주위에 있으므로 만약 서로 통하면 일의 기밀이 누설될까 두렵습니다. 청간대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1일은 김이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유 관문에 의거하여 개달하기를 구변국주 이획이 먼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제 이미 사자를 보내어 대조하였으니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그 국주의 파괴 및 관할한 토지의 크고 작음과 사자의 의복, 언어를 모두 자세히 회답하게 한 뒤에 접대하는 절차를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구변국주의 사인에게 통사를 보내어 데리고 오게 하였다. 성종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3일 신윤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안관후 지비 김춘경 등이 낙산사의 길을 막은 것과 해산물 채취를 금지하는 것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김춘경이 또 아뢰기를 각도의 사사전을 통틀어 헤아리면 무려 1만여 결이니 청건대 혁파하여 구경에 채우도록 하소서 하고 안관후가 말하기를 사사전은 대관에서 여러 번 혁파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시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부처를 좋아하여 처음 만들었다면 경들의 말이 마땅하나 사사전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므로 갑자기 없애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중도 사람인데 어찌 굶주리고 의지할 바를 잃게 하겠는가 하자 안관우가 말하기를 오래된 큰들의 토지는 그만두더라도 근래에 새로 설립한 저의 땅이 또한 많으니 이는 없애야 마땅합니다. 상상께서 불가의 일 가운데 큰 것은 갑자기 기억할 수 없다 하시고 작은 것은 잘질구레한 것이라 하여 놓아두시니 그렇게 하면 이 단이 어느 때야 없어지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지사 강희맹이 대답하기를 고려 태조의 유교의 산보를 위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효라 논한다 하여 500년 동안 오로지 불교만 숭상하였습니다. 나라 안에 오교 양종이 있었으니 우리 태종께서 오교는 없애고 양종만 두었으니 절에 땅이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이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자 안관우가 말하기를 조관에게 녹을 주는 것은 직무에 힘쓰기 때문인데 중은 무슨 수고가 있어서 땅을 주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김춘경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 변방에 옮긴 사람에게는 10년 동안 면세하고 15년 동안 복호하였기 때문에 새로 옮긴 자는 모두 부실을 하였었는데 이제 15년이 지나자 혹은 관군에 채우고 혹은 아전을 삼으니 본도의 관군은 바로 다른 도의 영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변방에 옮기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관군을 싫어하는 것이 또 변방에 옮기는 것보다 심하기 때문에 옮긴 백성이 모두 도망쳐 흩어질 계책을 냅니다. 청건제 안정될 때까지 하나의 관군으로 정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해주로 하여금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저의 땅을 없애고 군자를 채우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큰 계책이므로 임금이 돌아보고 물을 때 대신으로 있는 자는 마땅히 바르게 이를 의논하여야 할 것인데 강희명은 능히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 때 불교를 숭신한 이를 끌어다가 저지하는 데 이르렀으니 진실로 사문의 죄인이다 하였다. 3번은 불법승이고 오교 양정은 고려시대에
조선에서 조선 초기에 걸친 불교 교파의 총칭이다. 신라시대의 계율종, 법상종, 열반종, 법상종, 원융종이 오교이고 고려 때의 천태종과 조계종이 양종이다. 조선조 세종 때 상교 양종으로 통합 정리되었다. 성조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홍원정 이수치 등이 5인이 연대하였다. 성조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직이 사랑을 번외와 토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장령 임수경과 정은 윤희손이 사전을 없애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4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일찍이 정성을 지낸 자와 육조에 명하여 서쪽을 정벌할 장수를 의논해서 복귀하자 모두 우참천 어유소를 추천하였는데 중국에서 건주의를 징벌하는데 창병하였기 때문이다. 성조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5일 개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쪽 교외에서 농사 짓는 것을 구경하고 명하여 농부들에게 술을 먹이게 하였다. 성조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5일 개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보승군 이합의 고장에 의하여 아뢰기를 주계부정 시몬은 친족이 모인 날에 조부 합에게 대하여 방자하고 도리에 어긋난 말을 하였다고 하니 청건대 율에 의하여 주의를 과소서 하니 명하여 의금부에 회부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영안보도 절도사 정난종에게 하사하기를 검년에 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는데 만약 여러 종족의 야인이 내조하면 영로에서 대접하기 어려울 듯하다. 경은 이 뜻을 자세히 살펴서 아직 길을 떠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말을 꿈에 타일러서 아직 올려보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일찍이 정성을 지낸 자와 의정부 당상, 종친부의 2품 이상, 충문부의 1품, 한승부 6조의 당상관, 대간, 홍문관, 예문관의 관원들을 불러서 주계부정 시몬이 조부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찬손 한 명의 심에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보승군 이합이 고한 것을 가지고 보면 시몬이 조부를 향하여 한 말이 방자하고 패역하여 무례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조부를 꾸짖은 말은 없으니 조부를 꾸짖은 율에 비추어서 극형에 차는 것은 과할 듯합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윤사헌, 김국강은 의논하기를 시몬의 조상은 율에 바른 조문이 없으므로 의금부에 살 수 없으니 조부를 꾸짖은 율에 견주었으니 증할 듯합니다. 또 임금의 친족에게는 응의의 예가 있으니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안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은천군 이천, 정량군 이순, 운산군 이계는 의논하기를 시문의 조부를 능욕한 죄는 율에 살펴보면 죽여야 마땅하나 보승군이 구한 것은 까닭이 있어 행한 것이니 극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박중선, 민달, 윤계겸, 강양군 이용, 복선군 이인, 신종군 이효백, 운수군 이효성, 의천군 이승은, 수안군 이당, 영인군 이순, 청풍군 이원, 정은이 의논하기를 이제 보성군이 고한 것을 가지고 보면 시몬의 죄를 가볍게 논할 수 없으나 다만 어떤 일로 인하여 우연히 고발한 것이므로 사정이 의심스러우니 성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권감이 의논하기를 이제 보승군이 고한 것을 보건대 시몬의 죄가 진실로 커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행에 차는 것은 과중하니 속적을 박탈하고 먼 지방에 유발시켜 종신토록 금고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유수 양승제는 의논하기를 시몬이 조부에게 방자하고 배역함이 막심하니 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강희명, 신정, 김자정은 의논하기를 부자 조선은 천속이므로 하나라도 범할 수 있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으나 그 사이는 혹시 애매한 일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까닭에 대수는 아들이 되어 원망하면서도 사모하는 것임을 면치 못하였고 윤길보는 아비가 되어 봉상의 침소를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그만 못한 자이겠습니까?
보승군이 시몬의 불효를 구한 것은 처음에 임상의 일을 증명함으로 인하여 조부와 손자 사이에 분함이 쌓인 것이 그치지 아니하여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조부가 손자에게서 만일 손자의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집안에서 꾸짖는 것도 좋고 매를 때리는 것도 좋으며 남에게 죄를 지어 집안의 잘못이 밖에 드러나면 은혜가 항상 의를 덮어서 곡진히 비유하는 것은 필부라도 오히려 알 것인데 하물며 보승군은 종친으로서 어찌 이를 모르고서 감히 이러한 일을 했겠습니까? 격한 바가 있어서 그러하였을 것이므로 의심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그대로 두고 시몬을 중환법에 처하면 이의 대체를 잃을까 두려우며 만약 조부와 손자가 서로 송사하여 실정을 밝히면 손상됨이 더욱 클 것입니다. 또 시몬을 온전히 석방한다면 조상을 기결지 지은 바가 없으니 자손이 교령을 위반한 율에 의하여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어세공 박양신 이 길뿐은 의논하기를 이제 보승근이 구한 것을 보건대 꾸짖고 욕한 것 같지는 아니하나 진실로 교령을 어긴 것입니다. 다시 조율할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김순명은 의논하기를 시문이 순종하지 아니한 일은 애매한 듯한데 일체 율문에 의하면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다만 조부와 손자 사이로서 여기에 이르게 된 까닭이 있을 것이므로 온전히 석방할 수는 없으니 외방에 부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적 유념 강자평은 의논하기를 이제 보승근이 고한 것을 보건대 시몬의 죄를 가볍게 논할 수 없으나 종친이 범한 것은 종사에 관계되지 아니하니 성상께서 자량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신준 고태별 윤호는 의논하기를 시몬이 인륜의 변을 당하여 능히 잘 처리하지 못하고 조부에게 경로하였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한 말을 보건대 그 공손하지 못한 말은 직접 조부를 가리켜서 한 것이 아니니 꾸짖고 욕한 율로 단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김유, 안간호, 임수경, 앙철양, 채관, 안선, 이세관, 윤희손, 유인호는 의논하기를 시몬이 조부를 향하여 한 말이 불순한 것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이 시몬에 대하여 임상의 연고로서 몹시 미워하였으므로 이제 시몬이 순종하지 아니한 일을 장고한 것은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처리하면 사정이 매우 애매합니다. 하고 윤필상, 한계, 이승수, 이맹현은 의논하기를 시몬이 합에게 대하여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말이 오고 가는데 방자하게 다투었을 뿐입니다. 또 그 죄가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율의 의친의 조문이 있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하숙부는 의논하기를 이제 보승근이 구한 것을 보건대 시몬이 조부를 꾸짖은 정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조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김춘경 경주는 의논하기를 시몬이 조부를 능욕한 죄는 법으로 보면 주고 마땅하나 보승근이 구한 것은 까닭이 있어 말한 것이므로 법경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성형 이형은 김은기는 의논하기를 보승군 합이 시몬과 화목하지 아니함은 조정에서도 아는 바이므로 이제 고한 일을 하나하나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허물을 드러내어 말한 것은 꾸짖고 욕하는 데 견줄 것이 아니므로 위의 유율로 논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 노릇을 못할지라도 아들은 아들 노릇을 아니할 수 없으니 시몬은 죄가 없지 아니합니다.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성담녀는 의논하기를 합이 작은 분함으로 인하여 그 손자를 죽을 곳에 빠뜨리니 이는 인정으로 참아 못할 바이며 시몬도 성의로서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 조부의 노여움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또한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의리로서 타이라 그 마음에 부끄러워하게 하고 깨닫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김헌은 의논하기를 시몬이 전일에 그 숙모부 임사옹을 논액하였으니 진실로 한 집안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 논액한 것은 공에 따르고 사를 잊으며 마음을 왕실에 두고 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비록 중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뜻은 숭상할 만합니다. 합이 시몬을 비록 골육으로 볼지라도 친자녀에 비하면 사이가 있는데 시몬의 영구로서 친사위가 멀리 귀양가는 데 이르렀으니 시몬을 미워하여 죄에 빠뜨려서 해치고자 하면 매우 뚜렷합니다. 이제 만약 상례에 구애되어 순종하지 아니한 율에 처하면 위로는 골육의 은혜를 상하게 하고 아래로는 충직한 기운을 저해하며 이륜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언로가 혹시 막히는 데 이를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합을 불러 시몬의 허물은 용서할 만하고 골육의 은혜는 서로 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다 이르고 다음은 시몬을 석방하여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감히 미워하고 원망하지 못하는 의리를 힘쓰게 하여 조부를 위하고 손자를 위하여 다시 처음과 같이 되게 하여 이른을 두터이 하고 언로를 넓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저 사람이 제일 없다. 소사식 서팽소 민효정 최진 민사근 홍형 이교는 의논하기라. 시몬이 진실로 그 조부를 능욕하였다면 그저는 마땅히 율에 의하여 주의를 과할 것이나 다만 그 고장은 어떤 일로 인하여 우연히 고발한 것이고 말한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내가 내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몬이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 원망하면서 사모하는 말이므로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부가 친히 고하였다고 하여 갑자기 법에 처하면 사정이 애매하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이 후보 안침, 권경우, 유호인, 안윤손, 김수동은 의논하기를 아비는 아들에게 있어 한 몸이 나누어진 것이라 그 사랑하고 기르는 마음은 본래부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과 생물이 모두 같습니다. 무릇 매와 송골매는 사나운 새이고 표범과 호랑이는 사나운 짐승이요 뱀과 살모사는 독이 있는 생물인데도 오히려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차마 해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어찌 천성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임금은 큰 성인인데도 아비인 고수가 날마다 순을 죽이기를 일삼았고 백기 역시 효자인데도 오히려 그 아비에게서 사랑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치에 어긋남이 매와 송골매 표범과 호랑이, 뱀과 살무사보다 못한 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시몬은 합에게 손자인데도 합이 그 순종하지 아니한 형상을 고하였으니 모르는 이는 말하기를 시몬이 과연 죄가 있는 것이다. 어찌 조부로서 그 손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겠는가고 할 것이나 신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이 어려서 학문에 뜻을 두고 일찍이 학생 가운데 뜻이 있는 자와 더불어 소학의 도를 연구하였는데 그때 시몬을 우원하다고 하여 모두 비웃어 신총에 상달되는 데 이르렀으니 사람들은 비록 세상 물정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이로서 볼 때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자가 아니면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몬이 임원준, 임사홍 등의 간사한 형상을 극진히 진술하였는데 임사홍은 합의 사위이며 시몬에게는 숙부입니다. 합의 마음에는 조카가 고모부의 일을 논액하였으니 인정에 크게 어난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깊이 미워하게 된 것이고 상상께서 시몬과 임원준을 대궐의 뜰에 불러다 놓고 대질시킴에 미쳐서는 합의 정글을 만들어서 그 손자와 더불어서 서로 변방하고자 하여 임상을 위한 편이 되었습니다. 신등이 그때 임원준의 일에 관여되어 대궐의 뜰에 이르러 합의 수위를 보고 그가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상상께서 옳고 그름을 밝게 분변하여 임원준 부자를 죄주고 시몬의 말을 옳지 못하다고 하지 아니하자 합의 노여움이 이에 더욱 깊어져서 시몬을 손자로 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해치기를 생각하였으나 그 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친족이 모이는 날에 능욕하고 횡력하였다고 핑계대어 시몬에게 주의를 읊어서 조정에 포고하여 기어이 골육을 해친 뒤에야 그만두고자 하니 어찌 천리와 인도의 큰 변이 아니겠습니까? 여전에 이 죄는 그 아비 이회강이 반역하려는 죄를 당나라 태종에게 고하였고 석작은 그 아들 석후가 임금을 죽인 악감을 진나라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이회강과 석후는 모두 사형을 당하였는데 전사에서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저 일이 국가의 대체에 관계가 있으면 아들도 그 아비를 덮어줄 수 없고 아비도 그 아들을 덮어줄 수 없는데 시몬이 임사홍을 논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가령 시몬이 친족이 모인 날에 어버이에게 사랑을 얻지 못한 것을 민망히 여겨 끌어낼 때를 당하여 혹시 박절한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비에게 3번 가나에 듣지 아니하면 울부짖으면서 따라다니는 것인데 손자가 조부에게 울부짖으며 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합이 시몬을 고발한 것은 임상을 위해서 원수 갚는 데 불과합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합을 죄주고자 한다면 손자의 연구로서 죄를 조부에게 미치는 것이고 시몬을 죄주고자 한다면 간사한 사람의 연구로서 죄가 말하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니 모두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그렇다. 합과 시몬을 모두 대궐들에 불러놓고 합에게 손자를 사랑하는 도리를 다 이르고 시몬에게는 효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다 일러서 둘 다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였다. 전교하기를.
이제 여러 의논을 보니 한결같지 아니하다. 내 생각으로는 보승군과 주계부정을 동시에 불러넣고 잘못된 이유를 깨우쳐서 서로 화합하게 하여 천륜을 온전히 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계부정을 외방에 부처하려고 하는데 경등의 뜻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 가운데 가부를 헤아려서 다시 의논에 아래라 하니 고태필 이우보 안침 안선 이세관 윤희손 유인호 권경우 김헌성 담연 유인호 소사식 서팽소 민효정, 최진, 민사관, 홍영, 이균, 안윤손, 김수동은 아래기를 두 사람을 깨우쳐 탈려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창선 등은 아래기를 외방에 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 전교하기를. 무릇 이런 바른 것이 귀중한데 보승근이 주계를 고발한 것은 오로지 임상호 일로 인하여 행한 것이니 일이 바르지 못하다. 내 생각으로는 보승근을 불러서 조부와 손자의 어리로 다 이르고 주계를 석방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정창선 등이 다시 아뢰기를. 조부와 손자의 산이는 천륜이 지극히 중하니 조부가 비록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손자는 효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제 시몬이 조부에게 한 말이 이치에 어긋나므로 온전히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외방에 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 서로 이르기를 직책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라 하였다. 의는 범죄자 중에서 파리에 속하는 자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임금에게 의죄를 주청하여 재계를 받아 처리하여 하며 함부로 구문하지 못한다. 대순의 아들이 되어 원망하면서도 사모하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고는 순 임금의 아버지 고순은 후초와 그의 소생인 상의 선동으로 전실 자식인 순을 두 차례나 죽이려고 하였지만 순은 지극히 효도하였음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윤길보는 아비가 되어 공상의 참소를 면치 못하였는 데는 주나라 윤길보의 아들 백기는 후모를 효도로서 섬겼으나 후모가 벌을 잡아 독을 빼고는 옷 위에 붙여주자 백기가 이를 때려 하였는데 후모는 백기가 자신을 잡아당겼다고 참사해 윤길보의 의심을 샀으므로 백기가 쫓겨나서 자살하였다. 우원은 세상의 어두움이다. 성조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유지를 가정대부 문양군으로, 홍도상을 가선대부 강령군으로, 김유를 가선대부 예조참판으로, 윤호를 가선대부 공조참판으로, 안철을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이극기를 가선대부 대사헌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석진을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홍귀다를 조하승지로, 김승경을 우승지로, 이경동을 조하부승지로, 김계창을 우부승지로, 유순을 동부승지로, 성현을 통정대부 호문관 부재학으로, 이파를 자헌대부 지중추 부사로, 박성손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 부사로, 성임을 정헌대부 행 첨지 부사로, 첨지 중추 부사로, 김지경을 가선대부 행 첨지 중추 부사로, 손순효를 가정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박시형을 통정대부 안동 대도호 부사로, 경유공을 절중장군 경상좌도 수군 절다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96번 성종 9년 9월 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전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김교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유의 50불을 가추어 보내니 척후 군사에게 각각 한 벌씩 주도록 하라 하였다. 유의는 동의이다. 겨울옥. 성종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8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영안부터 절도사 정난종에게 하스하기를 유의 200불을 더 갖추어 보내니 전에 내린 유서에 의하여 군사들에게 깨우쳐 타이르고 각각 한 벌씩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6권 성종 9년 9월 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팔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대전에 결록 1한이 실려 있는데 큰 일은 30일, 중간 일은 20일, 작은 일은 10일이다. 일의 크고 작은 데에 따라 기한을 세운 것은 그 창리를 때때로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송사가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근래 외방 사람이 와서 호소하는 자가 혹은 말하기를 관리가 사사로움을 끼고서 미루고 게으르며 회의하여 판결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것이 어지럽게 있으니 어쩌면 법은 한갓 글일 뿐이고 관리가 받들어 행하지 아니하며 감사 또한 금가지 아니하여서 그러한 것이다. 경은 그것을 거듭 엄하게 고찰하여 모든 결성은 일체 대전의 기한을 준수하되 어기는 자는 일일이 교찰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품고 어지럽게 와서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결옥 일하는 옥사의 판결 기한이다. 성전시록 96권 성전 9년 9월 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예조 정랑 이병규 등이 조비 춘비를 법을 어기고 구타하여 죽게 한 죄는 대명률 위력 재박조의 만약 강제로 사람을 결박하는 자는 장 80대이고 인하여 죽게 한 자는 교행에 처한다는 데 견주면 정랑 이 종류는 주모자이므로 교대시에 해당하고 이병규 이하는 수종이므로 장 100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정승들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손 한명회 등이 마침 예고를 하였다가 아뢰기를 이 사람들이 공청에서 술을 마음대로 먹고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닌데 계집종을 때려서 죽게 하였으니 조가 진시로 중합니다. 그러나 유래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데 유래 견주에서 사제로 처단하는 것은 예전에도 그러한 예가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 율이 매우 적당하다고 여긴다. 비록 관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사로운 이로서 관부를 타살하였으니 사가에서 타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다시 아뢰기를 죄는 과연 중합니다. 그러나 사죄를 율에 견주어서 하는 것은 신등이 듣지 못한 바이니 청컨대 율을 고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관리들이 가난한 노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값도 주지 아니하고 술을 사오라고 독촉하여 혹은 늦으면 즉시 벌을 준다는데 예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사가 모두 그렇다고 한다. 이 같은 일은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만약 징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후례를 경계하겠는가. 이 종류는 장 100대와 유 37에 처하고 나머지는 각각 장 100대의 고신을 다 빼앗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정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저 유를 적용하는 것은 모두 전례에 의하여 하는데 만약 전 율에 의하여 감등해서 죄를 판결하면 지금은 비록 적용하지 않더라도 뒤에 반드시 예가 될 것이니 청컨대 율을 고쳐서 죄를 판결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조비는 예조의 여종을 말한다. 성전시록 96권 성전 9년 9월 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함종의 죄수인 내수사의 종 복련이 절도를 2번 범한 죄는 대전 속록에 의하면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6권 성전 9년 9월 1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주교부정 시몬을 장단부에 붙여 하도록 명하였다. 성전시록 96권 성전 9년 9월 1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예조 좌랑 조말손 권건 최간과 전 정랑 유조 이종륜 이병규가 중학관원들과 더불어 공청에 모여 술을 마시고 조비 춘비를 구타하여 죽인 죄는 투구 고살 인조의 원모가 공마에 사람을 때려 죽이게 한 자는 장 100대와 유 3천리에 처한다에 견주 이 종류는 원모이므로 장 100대를 때려 유 3천리에 처하고 조말선 권건 최간 유조 이병규는 각각 장 100대를 때리고 아울러 고신을 다 빼앗을 것입니다. 중학교수 양면 이양현 훈도 이중현 황계옥이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속조의 난관들과 더불어 공청에서 모여 술을 마신 죄는 유리 불응의 사리 중지 율에 해당하니 모두 장 80대를 속바치게 하고 고신 3등을 추탈할 것입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원모는 주범이고 속조는 예조이며 불령이 사리 중지 율은 대명률의 형률편 불응위 조에 무릇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자는 태 40에 차한다. 율령에 조문이 없으나 사리에 할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인데 사리가 무거운 것은 장 80대에 차한다 하였다. 성전시록 96권 성전 9년 9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성귀에 다르게 하사하기를 군사의 유의 100벌을 더 갖추어 보니 전에 내린 유서에 의하여 깨우쳐 타이르고 각각 한 불씩 하사라 하였다. 성전시록 96권 성전 9년 9월 1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여 김윤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시로 96건 성종 9년 9월 1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김춘경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제 최한백을 울산군수로 김헌을 거제 현령으로 안중좌를 문소준 참봉으로 삼았는데 신등은 생각한데 수령은 중한 임무이므로 마땅히 청렴하고 능한 자를 제수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최한백은 일찍이 예안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 파모 불법한 까닭으로서 구속되었으나 마침 그때 영안도에 사변이 있어서 공을 세우 스스로 속죄하게 하였으며 그 죄가 밝혀진 것이 아닌데 이제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에 제수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전에 양부모는 자취 3년이고 자기 부모가 있으면 강복이 되어 기년이며 벼슬을 해임하고 심상 3년을 한다고 하였는데 김호는 일찍이 양모의 상복을 입었으나 갑자기 길복으로 바꾸고 벼슬을 제수하는 데 이르렀으니 상제가 이로 인하여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환관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것은 예로부터 병통이 되었으므로 그 족친으로 하여금 조정의 바늘에 끼게 하여 조짐을 점점 거치게 할 수 없는데 이제 안중좌는 환관 안중경의 동생인데도 외람되게 동반의 벼슬을 주었으니 환관의 자제로 동반의 벼슬을 받은 것은 예전에 없던 바입니다. 이는 반드시 전조에서 안중경의 청탁을 몰래 듣고 주의한 것일 것이니 안중경이 권세를 농락할 조짐은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최한백 등의 관직을 파하고 아울러 이조의 관리를 행문하여 모람하는 패단을 막으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최한백이 청령 결백하지 못함과 김훈이 상례를 허물어뜨린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땅히 전조에 묻도록 하겠다. 안중좌가 안중경의 동생이 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하였으나 대전에 환자의 족친을 소용하지 못한다는 글이 없는데 안중경이 권세를 농락한다고 말하니 또한 너희들이 억측이다. 예로부터 사람을 쓰는데 어찌 반드시 문벌을 가리겠는가. 오직 그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세를 농락하는 조짐은 임금이 마땅히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의 잘못은 언관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니 너희들이 말한 바를 내가 마땅히 잊지 않도록 하겠다 하였다.